자, 2020년 3월 고2 모의고사 38번 지문 내용 정리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재는요, 인공지능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창의성. 요 두 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이 경계에 변화가 생겼다. 자, 그래서 처음부터 도입을 하면서 바로 주제를 제시합니다. 인간 고유의 창의력이랑 기계의 능력 사이에 경계가 있었는데 변화가 생겼다. 그래서 경계가 계속 변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죠. 이게 무슨 소리일까? 어떤 창의력과 능력 사이에 어떻게 경계가 변화하고 있었는데. 자, 예시를 듭니다. 제 과거에 이제 인간의 창의력에 대한 이제 예시를 좀 들어주는 거죠. 인간의 창의적 체스 전략. 1956년에 이제 체스 게임을 하는데 13세 신동 뭐 이 바비 피셔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거장 이 사람을 상대로 창의적인 두수를 뒀대요. 자, 이제 체스를 좀 알아야 되는데 아무 이득도 없이 나이트면은 되게 중요한 말이죠. 이걸 희생시켰고 퀸은 이제 정말 더 중요한 말인데 이걸 노출시켜서 잡히게 했대요. 두 개를 잡히게 한 거죠. 그렇게 너무 중요한 말들을 읽는 어떤 수를 했기 때문에 비상식적으로 보였지만 이제 몇 수를 더 두니까 이게 어떤 무슨 전략의 일부였던 거죠. 그 게임에서 승리를 했다. 그래서 와, 씨 대박이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이런 생각하면서 이의 창의성은 천재성을 나타내는 표시로 칭송을 받았다. 자, 이게 인간의 창의성이고 기계가 보일 수 없는 창의성 아니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상황인 건데, 자, 변화가 생겼다고 했으니까 오늘날 체스 프로그램이 동일한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지만 그래서 변화가 되죠. 오늘날 체스 프로그램에 그와 똑같은 배치를 설정하면 즉시 이 사람이 두었던 그 수를 제한을 한다는 겁니다. 자, 결론을 내면서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어떤 주제를 함의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인간의 창의력과 컴퓨터 능력의 경계가 좀 모호해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이제 함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위에는 명시적으로 얘기했고요. 맨 위에는 컴퓨터가 이 사람의 게임을 암기해가지고 이 사람이 뒀던 그 게임을 기억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이런 성과를 거둔다는 걸 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압수를 이제 보고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뭐 이미 알죠. 뭐 체스도 둬봤고 바둑도 둬봤고 이랬는데 이제 컴퓨터 같은 경우가 이제 앞에 있는 수를 멀리 이제 이렇게 뒀을 때 저렇게 뒀을 때 다 계산을 해보고, 그래서 이제 이런 수도 이제 컴퓨터도 낼 수 있다. 그러면 거의 이제 인간의 창의성과 경계가 모호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과거에는요 이건 인간만의 창의성이다라고 생각했던 이런 전략적 사고가요, 오늘날에는 컴퓨터도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해석하면서 문법적인 부분 알아봅시다. 자, 경계인데요. 자, 고유하게 인간의 창의성인, 자, 고유하게 인간의 창의성, 이것과 이제 기계의 능력, 이 사이에 뭐예요? 경계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것을요. 여기서 변화는 자동사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수일치를 이 바운더리와 continues가 수일치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continue 이렇게 복수형으로 쓰시면 안 되고요. 얘가 동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준동사로 continuing 이렇게 쓰시면 안 되겠죠. 자, 2번 문장입니다. 자, 돌아가면서요. 어디로 돌아가냐면 체스의 게임으로 돌아가면서요. 돌아가다는 게 여기 뒤로 return back 이렇게 해서 1956년에 자, 13세 신동 아이 영재 이런 뜻입니다. 13세의 아이 영재인 뭐 이 사람이 만들었어요. 뭐냐면 한 쌍의 굉장히 창의적인 수를요. 그러니까 한 쌍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두 수라고 얘기를 한 거죠. 누구한테 대항해서 뭐 그랜드마스터 이 사람 도널드 이 사람한테 대항해서 아주 한 쌍의
굉장히 창의적인 수를 두었습니다. 자, 여기 returning 같은 경우는 이제 분사 구문으로 쓰인 거죠. 그래서 자동사로 쓰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다가 return 이렇게 동사를 쓰시면 안 되고 뭐 returned 이렇게 수동으로 쓰셔도 안 되는 거겠죠. 한 가지 더 잡자면 여기는 부사가 나와야지 맞는 자리니까 여기서 remarkable 이렇게 형용사를 쓰시면 안 된다는 거. 자, 3번 문장입니다. 자, 먼저요. 그는요, 희생했어요. 그의 나이트를요. 그 체스의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의 기사를 희생했고요. 겉보기에는 이득이 없는 것처럼 이득 없이 기사를 희생했고요. 그리고 나서요. 노출시켰습니다. 그의 퀸을요. 여왕이죠. 자, 포획에 노출시킨 겁니다. 포획. 자, 여기는 포획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잡히는 거죠. 그래서 잡히게 했다라는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뒤에 목적어가 있어서 능동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he was sacrificed. 그가 희생된 건 아니죠. 목적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이 자리에도 여긴 동사입니다. 여기가 동사 1, 목적어 1, 동사 2, 목적어 2죠. 자, 그래서 여기 동사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다가도 여러분들이 exposing 이라는 걸 쓰다던가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was exposed 이렇게 수동태로 쓰면 안 된다는 거. 자, 겉보기에는요 이러한 움직임들이요 미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몇몇 수 이후에 이 사람은요 썼어요. 자, 이 움직임들을요 자, 이기기 위해서 또는 결과의 용법으로 그리고 이겼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어떤 식으로 해석하셔도 문맥은 맞습니다. 자, 이 insane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보호 자리에 나와 있으니까 insanely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거. 자, 5번 문장입니다. 그의 창의성은요 칭송받았습니다. 그 시기에 자, 어떤 표시로서요. 천재의 표시로서 칭송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뒤에 지금 목적어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수동태로 쓴 게 맞고요. praised 이렇게 쓰시면 능동이 되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왔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쓰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아니면 was praising 이렇게 해서 진행형으로 쓰시면 뒤에 목적어가 또 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쓰셔도 안 되는 겁니다. 자, 6번 문장입니다. 자, 하지만요, 오늘날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부사절. 만약, 당신이 프로그램을 하면요, 뭘 프로그램을 하냐면, 이렇게 하라고 프로그램 하냐면, 아, 여기 that은 절이 아니네요. 프로그램을 하면요, 그 똑같은 포지션을, 배치를요, 어디에 아주 이제 뭐 평범한 보통의 체스 프로그램의 그 같은 포지션을 똑같은 배치를 설정하면요. 프로그램을 하면 자, 이것은요. 즉시요. 제한을 할 겁니다. 뭘 제한을 하냐면 아주 똑같은 그 움직임을요. 이 피셔라는 사람이 했었던 그래서 여기 목적어가 없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대절 같은 경우는 뒤에 목적어가 없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명사절인 what은 올 수가 없고 위치는 가능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자, 여기는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not A. A가 어디냐면, 자, 여기. 그리고,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겠다. but B. 구조입니다. A가 아니라 B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그냥 주어 자동사 보어 이런 구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안에 내용을 보면 이것은 컴퓨터가 외웠기 때문이 아니라요. 이 사람의 게임을요. 그러나 오히려 뭐 때문이냐면요. 이것이 찾았기 때문이죠. 자, 충분히 먼 앞을요. 자, 보기 위해서요. 뭘 보려고 하는 거냐면 자, 이 움직임이 실제로 강조입니다. 효과가 있다. 또 성과를 거둔다. 성과를 거둔다는 것을 보기 위해서 자, 그래서 여기 자, has pp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5조 5억 번 얘기했지만 능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was memorized 이렇게 쓰지 않도록 속지 않도록 하세요. 이렇게 나왔으면 이거 비슷한 게 있었던 것 같은데 하고 왜냐면 뒤에 목적어가 있죠. 그리고 자, 이 far은 부사 그리고 in업이 뒤에서 사실 이 부사를 수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쓰시면 안 되냐면 in업 far 이렇게 어순을 바꿔서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that 같은 경우는 뒷문장이 이렇게 완전한 명사절의 대시입니다. 그래서 이 대절 대신에 뒷문장이 불완전한 what을 쓰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형용사절인 which도 쓰시면 안 됩니다. do는 여기 강조의 do예요. 그래서 이걸 또 만약 밑줄 쳐놓으면 이거 동사 두 개인데 틀렸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강조해 두니까 맞는 거고 뭐 여기다가 R보다는 앞에 move즈기 때문에 does 이렇게 쓰지 않도록 조심하시면 되겠고요. 좀 복잡하죠? 그래서 얘가 또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을 만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38번 이제 삽입 문장으로 나왔었던 이제 문장이고요. 그러면 여기 이 6번 문장 여기 얘가 실제 삽입 문장입니다. 자, 그럼 한번 봅시다. 1번 문장을 보면 경계가 계속 변화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거 자체가 주제문이죠. 그래서 이거 전체가 자, 빈칸 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 바운더리 있죠. 좀 더 강하게 표시를 해볼게요. 한 단어 빈칸으로 나오면 요게 또는 continuous change 여기가 좀 더 길게 나오면 전체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빈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컴퓨터의 능력이기 때문에 컴퓨터의 능력이 아니라 뭐 제한사항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limitation 뭐 이런 게 나오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예시를 들죠. 경계가 계속 변하는 예시. 그래서 예시는 뭐냐면 이런 인물의 이름, 특별한 이런 이제 고유명사들이 나오면 예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시라고 받아들이고 요거의 예시, 변화하는 예시라고. 그래서 이제 순서, 근데 삽입 문제로 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순서로 나올 수는 있으니까 순서의 어떤 이제 지표를 한번 보시고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창의적인 어떤 수를 둔 거죠. 근데 충분히 뭐 예상 가능한 뭐 이런 뜻의 predictable 네, 요런 게 나오면 안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말한
he 같은 경우는 바비 피셔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순서 삽입 포인트가 되고요. 자, 여기 겉보기에 라고 나왔으니까 겉보기에는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아주 명백히, 명확히 이런 뜻의 clearly 이런 단어가 나오면 안 될 거고요. 자, 여기서 말한 these move 같은 경우는 이러한 움직임들은 자, 요거 뭐 겉보기에는 뭐 소득 없이 이렇게 하는 것 같았다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순서 삽입 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이건 미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이제 미친 거란 표현이 약간 강하긴 했는데 좀 합리적이고 뭐 이성적인 그런 어떤 생각이라고 생각해서 rational 이런 단어가 나오면 안 될 거고요. 자, 그리고 그의 창의성. 그 시기의 창의성이 지금 요 앞에 나와서 이렇게 승리한 걸 얘기를 한 거니까 순서 삽입 포인트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날은 그래갖고 여기 순서 삽입 포인트로 나왔었던 거고요. 여러분 혹시라도 순서 문제로 나오면 이제 여러분들이 요걸 보고 잘 맞추셨으면 좋겠고, 자, 각각이 만약에 네가 프로그램을 입력을 하면 여기도 빈칸이 바로 될 수가 있고요. 뒤에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니면 그 결과로 똑같은 움직임을 이제 보여줄 것이다. 여기도 빈칸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정확한 거니까 exact 대신에 뭐 이 자리에다가 부정확한 inaccurate 이런 단어가 나오면 안 될 거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지막 문장 이게 이것 때문이 아니라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만큼 계산을 한 거죠. 더 멀리 앞을 내다본 거. 이게 함축적 의미 추론으로 나온다면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뭐니 이 말이 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인간의 창의성과 기계 능력이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